자, 이제 뭐 대충 오르는 시세는 뭐 코스닥, 코스피 모두 다 이제 보합입니다. 네. 뭐 그냥 붙어 있기 때문에 환율도 이제 4원 70종 올라가서 1,212원에 이제 멈춰 있고 채권 시장도 지금 뭐 국채 선물 매도 쪽이 좀 나오는데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내려갑니다. 이것도 커브가 막 뒤죽박죽 네. 엉킬 겁니다. 자, 근데 우리나라는 추경이라고 하는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채권은 좀 내려가고 가격은 내려가고 뭐 시장 금리는 좀 올라갈까 모르겠네. 이건 좀 봅시다. 네. 어쨌든 뭐 이런 할인율, 분모의 변동성이 조금씩 줄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뭐 채권 시장 변동성도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말은 분모의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렇게 네. 하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분자의 영향력이 얼만큼 큰가 여기에 따라 좀 달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시장보다는 기관이나 또 외국인들도 뭐 개별주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좀 넘어가 있지 않나 좀 네. 생각이 들고 약간 제한적이다라는 그렇죠. 의미가 좀 그리고 있겠죠. 뭐 2,700선, 그러니까 2,600에서 700에 갇혀 있던 이제 그런 흐름을 어쨌든 한 100포인트 정도 이렇게 높여서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나올 가능성이 높죠. 그렇다 보니까 지수 특히 이제 대형주들의 어떤 재미는 없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고 그렇게 본다면 개별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한 주가 아닌가 이렇게 좀 뭐 누구나 알고 계실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또 많이 하락했던 뭐 2차 전지 소재, 메타버스 이런 것들 올라오는 거 보면은 확연히 좀 이 시장 변동성 중에 어떤 이제 할인율, 분모의 변동성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또 선호했던 종목들 보면은 뭐 네이버, 카카오, 뭐 LG, 이노텍 뭐 이런 쪽이잖아요. 뭐 그렇게 보면은 약간 개별성으로 시장이 이번 주에 흘러갈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이번 주는 등락의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시기잖아요. 네. 마지막 그 보유 의미를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. 예. 상패, 관리 종목, 의견 거절, 또 뭐 부적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번 주가 이제 슈퍼 주총데이 네, 아닌가요? 그런 것들이 있죠. 그러니까는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뭐 이런 것들 생존이 걸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빨리 결단을 좀 내리셔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다. 이게 좀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뭐 여러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종목들이 다 같이 반등하고 뭐 다 같이 뭐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이 반등할 수는 없죠.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선택과 집중, 어떤 순번을 좀 매기는 이제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. 그리고 하여튼 최대한 반등 시에는 조금 이제 현금 만들기에는 동참하시는 뭐 이런 매매 패턴도 저는 찬성입니다. 요즘에 네. 개인들이 잘해요 그런 것들. 네. 외국인들하고 ETF를 가지고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이러면서 뭐 저는 개인들도 굉장히 지금 학습 효과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응하시는 거죠. 스마트해진 이제 이런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가장 높은 멀티플을 받았던 쪽이 이제 뭐 메타버스, 게임, 컨텐츠 뭐 이런 쪽에서 이제 할인율이 좀 진정되면서 나오는 일정 수준의 회복은 저는 이번 주에는 좀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2,700선을 좀 지지선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장의 그런 흐름 역시 뭐 개인들의 요즘 ETF 매매는 굉장히 뭐 저도 잘 대응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. 가장 큰 어떤 지표의 변화라고 봤을 때는 달러 강세가 조금 후퇴한 거예요. 네. 어쨌든 그게 저는 시장에 주는 의미, 상대적으로 외국인들도 환차손의 위협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 압력이 좀 후퇴하고 또 이제 간헐적으로 프로그램 매수도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 대한 공포는 좀 줄어들 수 있고 역시 이제 개별적인 그런 이슈가 이번 주에 좀 핵심이 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좀 봐지고요.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최악을 벗어나고 있는 아까 LG화학 같이 이제 석유화학의 좀 대표적인 종목들, 뭐 저는 대한유화도 최악을 좀 벗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지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번 주는 컨텐츠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CJ ENM도 좀 말씀을 좀 드렸듯이 그런 컨텐츠도 충분히 좀 반등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한 좀 관심을 모았었던 게임주들도 저는 뭐 한 3에서 한 5% 정도는 자율 반등을 더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인터파크 뭐 이뿐만 아니라 뭐 여행주들도 뭐 최근에 어떤 흐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군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였었는데 조금의 이제 할인율이 진정되면서 올라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은 좀 뭐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단기 매매에 좀 참고해 보실 만하다 이렇게 좀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
자, 정리를 좀 하자면은 시장은 조금 미온적입니다. 네. 뭐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조금 큰 재료를 원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종전에 대한 가시권. 네. 아무래도 매크로 이슈는 뭐 금리 이벤트는 FOMC가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종전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을 이번 주에 갑니다. 그죠? 네. 근데 우크라이나를 안 간다고 했어요. 갈 수 없게 가면은 이거는 조금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. 그 부근에 거기에 가는 거는 좋지만 유럽 중국을 통화하면서 중국이 경고를 했죠. 네. 개입하지 네. 말라. 물론 그 통화 내용이 지금 공개가 안 됩니다. 그게 조금 불확실한 거죠. 네. 거기에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확전되면은 3차 대전이다. 3차 대전이라는 표현을 써버려가지고 그만큼 좀 극단적이라고 좀 볼 수는 네, 있겠는데 궁지에 좀 물려 있겠죠. 그 개인적으로는 마리우폴이라고 하는 마리우폴이 함락되면 오데사하고 그러면은 이건 뭐 종전 뭐까지는 아니어도 휴전으로 갈 가능성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. 네. 그거를 판단을 우리가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금융지표들이 움직이는 걸 봐야 되는데 뭐 아직은 뚜렷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. 뭐 네. 유로화라든지 뭐 달러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금리 시장도 그렇고 뭐 요건 빅스 좀 지수도 더 그렇고. 네, 해외 쪽을 두들겨 봐야 될 것 같네요. 자, 그러면은 끝내러 갑니다. 갈 시간입니다. 네. 안녕. 목요일날 봬요. 네, 네. 알겠습니다.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